안녕하세요. 본능자 시사TV 본능자입니다. 9일 국힘 대표인 장동혁이 외신 인터뷰를 했습니다. 정말 인터뷰 내용을 직접 들으시면 여러분들 기야말 엄청난 내용들이 많이 있던데, 특히 불법 비상계엄에 대해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상처를 딛고 또 다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또 하나의 사건이 될 수 있다. 뭐 이딴 얘기를 했는데 무슨 씻습니까? 지금 외신 기자회견에서? 아니, 그러면 이제 자해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상처가 이제 나오면 더 강한 사람 또는 더 강한 국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좀 납득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이 사람 외신 기자회견인데 공당의 대표가 마치 기독교 간증 행사에 나온 것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을 지켜보는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대한민국을 지켜보고 있었다.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기독교 행사입니까? 정말 납득이 안 되는 건 이건데, 두 번의 탄핵이 있었다는 거죠. 박근혜 탄핵과 윤석열 탄핵. 근데 그 탄핵이 그 어떤 외부적인 요인도 아니고 결국 우리의 내부 분열로 지금 말이 앞뒤도 지금 주부하고 술부도 맞지도 않는데 결국 우리 내부 분열로 탄핵을 허용하고 말았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박근혜 국정농단이나 윤석열 내란이나 이런 게 일어나도 앞으로 그러면 내부 단속을 해갖고 탄핵을 안 시키겠다는 거예요? 아니, 내란 수기에 윤석열이가 내란을 일으켰는데 대통령을 계속 수행하는 게 맞는 겁니까, 여러분? 아니, 군대를 이용해서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그 대통령이 다시 군대에 수장이 되는 국가 원수가 되는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게 맞는 거예요? 내란을 일으켰으면 당연히 탄핵하는 게 맞지. 그게 내부 분열을 탓으로 돌리는 게 지금 이 맥락에 맞는 인터뷰입니까, 이게? 아니, 박근혜 탄핵과 윤석열 탄핵에 대해서 뼈아프게 반성을 하고 국내외의 모든 사람들에게 사과하고 이 대한민국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킨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준 거에 대해서 정말 100배 사죄를 해도 부족한데, 아니, 내부 분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탄핵을 허용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참, 진짜 이게 납득이 되는 그런 얘기입니까? 이러니까 이거 국힘 내부에서도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국힘 내부에서 특히 최근에 굉장히 이제 대부분의 지역이 국힘이 지금 불리하다는 그런 여론조사가 많은데, 뭐 일부 지역 정말 거기 두세 군데 뭐 국힘이 차지해도 뭐 대세에 전혀 지장이 없는 그런 지역에서 뭐 여론이 약간, 그것도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6.3 선거 뒤에 지금 이런 주장을 옛날에 강서구청장 선거할 때도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총선까지 계속 하다가 결국은 그 사람들 여론조사도 이상하게 하고 그 평론가들 전부 다 지금 그때 엄청난 비난을 받았는데 요즘 슬금슬금 다시 나오고 있는데, 저는 6.3 지방선거 이후에 그 사람들 다시 얼굴을 들이밀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6.3 선거 이후에 여러분들 얘기하도록 합시다. 그거는 누구 생각이 맞는지. 이 여론조사, 그 지역, 특정한 지역에 있는 여론조사가 과연 정밀하게 된 건지 한번 그때 다시 한번 결과를 보고 한번 토론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하여튼 뭐 그렇게 생각한다고 치더라도 그 지역을 빼고는 대부분의 지역에 있어서 국힘 내부 사람들조차도 굉장히 지금 장동혁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 뼈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주 그냥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주광덕이 뭐 남양주 시장 후보인 이런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장동혁에게 이선 후퇴를 주장하고 있어요. 물론 이것도 순수한 의도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지금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100년 전 사건을 이해하는데 엄청난 도움을 주고 있어서 역설적으로 고마운 점이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역사책을 보면서 저는 왜 이완용 같은 그런 매국노들이 탄생했는지 그 디테일한 아주 저간의 사정을 좀 이해할 수 없었던 측면이 좀 있었거든요. 이완용 같은 경우에는 독립협회 회원이기도 한 독립을 좀 주장했던 세력이에요. 물론 사대주의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지만 뭐 친일주의자가 아니라 애초에는 친미주의자였거든요. 특히 이제 그때 당시에 친일 세력이 고종과 명성황후를 시해하겠다는 소문이 굉장히 많이 돌았어요.
실제로 을미사변 때 명성황후가 시해됐지만 그거 말고도 고종을 시해하겠다는 소문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종이 외교관들이 주는 뭐 통조림에 의존해서 연명했다 이런 얘기도 있을 정도였는데, 그래서 고종을 시해하겠다는 그 소문이 많이 도니까 이완용 등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고종을 미국 대사관으로 피신시키려는 사건, 그게 춘생문 사건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친일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김윤식 같은 외부 대신, 뭐 또 거기에 군부 대신, 어윤정 같은, 특히 어윤정이 중요했죠. 군부 대신 설이었는데, 이 사람이 결국 그 사건을 미리 알게 되고 이 사건을 막아버린 거죠. 그래서 고종이 피신할 수 없었는데, 명성황후 시해 사건, 을미사변 이후에 러시아 대사관으로 그 고종을 피신시킨 아간파천은 성공을 했죠. 그리고 이 사건에도 이완영이 관여됐다는 거죠. 결국은 친일 세력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갑자기 매국노로 친일 세력으로 돌아섰는지, 그 저간의 선정이 완벽하지 않았거든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여기 단초가 될 수 있는 사건은 있었어요. 이완영이가 횡령죄로 파직이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적인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사람이 그렇게 국가를 팔아먹는 그런 매국노가 될 수 있는가? 그 전개가 너무 마치 유니트 스텝 펑션 그 단위 계단 함수 올라가듯이 그 자연 세계에서 일어날 수 없는 디지털한 그런 그 함수처럼 그런 느껴지잖아요. 갑자기 그냥 확 뛰어버린단 말이에요, 사건이. 이게 가능한가? 그게 좀 납득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 극우 매국 세력들의 준동하는 양태를 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이익, 아주 사적인 이익이에요. 그리고 엄청난 이익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의 그 자리를 유지하거나 무슨 또 조금 권력을 갖다 약간 더 강화시키는 이런 정도의 아주 사적이고 굉장히 좀 사소한 이익인데, 이걸 놓지 않으려고 국가를 팔아먹는 행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최근에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 대부분의 국민들의 정보를 갖다가 노출시킨 쿠팡을 옹호하는 그런, 또 쿠팡은 또 그걸 이용해서 또 심지어 우리나라 국가 안보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일까지 관여하는 모습들을 지금 보도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데, 거기에 동조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있어요. 이거 완전 왜곡행위 아닙니까? 뭐 최근에 장동혁이가 데일리 콜러라는 그런 매체에서 마치 아무 조건 없이 우리의 국익과는 상관없이 미국의 이익에 충성해야 된다는 식의 그런 기고를 한 거에 대해서는 아예 그냥 이 매체 자체도 디지털 매체로 뭐 그렇게 영향력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예 언급 자체를 안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정말 어떻게 이렇게 사적인 이익을 갖고 국익을 팔아먹을 수가 있는가. 이게 정말 이 100년 전에 이완영과 같은 매국노들의 행태를 정말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아주 작은 떨림조차도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작은 이익을 위해서 어떤 짓까지도 할 수 있는지, 저는 이런 인간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세력이 있다면 국민들이 반드시 심판을 해야 된다. 오늘 너무나 이제는 우리 국민들은 너무 민주주의적인 신념이 강하고 친일 구테타도 무혈로 진압시킨 위대한 선진 민주 시민 아닙니까? 그런 시민들이 과거에 100년 전에 언론도 제 역할을 못하고 언론 자체가 별로 없었던 시대에서도 국민들이 국가를 살리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했던 그런 시대에, 이제는 유튜브 등을 통해서 대한 언론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남의 판단이 아니라 우리가 그걸 보면서, 뭐 인터뷰가 있으면 인터뷰 보고 아니면 동영상이 있으면 동영상을 보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언론이 이렇게 가라 저렇게 가라 아무리 해봤자 요즘 안 먹히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6월 3일 우리 국민들이 자신이 판단한 것을 가지고 냉철하게 심판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긴 시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